2019년 12월 15일 중국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의 수입가에 15%의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아이폰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 어떤 선택도 지금의 애플에게는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지난 9월 1일 애플은 주요 납품 업체들에게 중국 내 생산 물량의 15에서 30%를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옮기면 비용이 얼마가 들지 평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생산 지역 다변화에 대한 애플의 노력은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죠. 애플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생산 시설의 지역적 다변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향했던 곳은 인도였는데요. 인도는 그 스스로 아직 스마트폰 시장 성장 동력이 남아있는 거대한 시장이자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주목받고 있는 아프리카, 중동 등의 신흥시장과의 인접성도 높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이 되겠고,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면서 인도는 중국 이후에 제2의 생산 거점으로서 점점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게 되죠. 그렇게 2017년부터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세 곳의 대만 업체 중 위스트론을 통해 아이폰 SE 물량의 일부가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가의 스마트폰은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아이폰 SE와 같은 저가형 모델 혹은 9세대의 플랫폼을 공유하는 모델들을 인도 지역에서 생산하는 이원화된 생산 체제를 구축해 서플라이 체인의 효율성을 더하고 인도 및 신흥국 수요에 대응하는 애플의 생산 전략이 그려지죠.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이와 같은 애플의 이원화 전략은 매우 합리적인 전략으로 보이죠. 하지만 인도 스마트폰 시장 환경을 조금만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요. 우선 향후 우리가 인도 지역의 미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이 피처폰 사용자들만큼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문제는 현재 인도에 이 피처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과거 우리나라나 유럽, 북미 지역의 이 스마트폰 전환기에 있었던 피처폰 사용자들과는 완벽히 성격이 다른 집단이라는 점인데요. 이 오른쪽에 과거 스마트폰 전환기의 피처폰 사용자들은 나이가 많거나 너무 어리거나 혹은 스마트폰 자체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로 단지 수용이 늦었을 뿐이죠. 이들 중에서는 오히려 구매력 자체는 스마트폰 초기 수용자들보다 더 높았던 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인도 휴대폰 시장에서 이 피처폰에 머물러 있는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의 전환이 일어나더라도 거의 대부분 로우엔드 시장으로만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들이죠. 이런 시장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시 고가 중국, 저가 인도의 애플의 이원화 정책을 평가해보면 애플의 라인업상에서야 이 아이폰 SE가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가격대의 스마트폰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300불을 훌쩍 넘는 이 아이폰 SE의 가격대는 인도의 매스 혹은 향후 스마트폰으로 넘어오게 될 현재 인도 시장의 피처폰 사용자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의 스마트폰은 아니라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죠. 물론 최근에는 이 아이폰 SE의 가격대가 $200 근처선까지 내려왔지만 이미 3년 전 출시된 아이폰 SE가 경쟁해야 할 경쟁사의 스마트폰들은 아이폰 SE를 초라하게 만들 만큼 다양한 기능과 꽤나 수려한 디자인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인도 시장에서의 애플 점유율 흐름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데, 한때 20%대에 육박하던 애플의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이미 처참한 수준으로 잠식당하였고 이제 1%가 깨지는 순간을 목도하기 직전에 와 있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결국 2018년 말부터 애플의 인도 전략에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는데요. 그리고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의 새 업체 중 메인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폭스콘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죠.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올해부터 폭스콘도 인도에서 아이폰을 생산하고 중저가 모델 혹은 구형 모델에 한정해 생산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아이폰 X, XS와 같은 고가의 모델들을 이제 인도에서 생산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전체 인도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처참한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애플은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만큼은 20에서 30%대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일하게 남은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점유율 방어를 위해서라도 인도 전략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했던 것이죠. 이와 함께 이러한 애플의 전략 기조의 변화 뒤에는 인도 정부의 정책 변화 역시 한몫했다는 점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개는 10% 안팎으로 책정되는 이 전자제품의 수입 관세는 인도에서는 2017년 12월 15%로 증가하였고 2018년 2월부터는 무려 20%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애플이 아이폰 X이나 아이폰 XS와 같은 프리미엄 폰들로 다시 전략 기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관세 때문에라도 아이폰 X과 XS를 반드시 인도에서 생산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생기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얼마 안 가 이 이야기에 반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과감한 정책과 과도한 욕심이라는 두 개의 평가 사이에 놓여 있는 이후로 이어진 인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도 정부는 이어진 시기에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수입 관세 정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PCB 기판에 대해 10%의 수입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시작으로 카메라 모듈, 커넥터 등 계속해 주요 부품들에 대한 관세도 새롭게 신설되거나 그 관세율이 상향되었죠. 이러한 인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도 시장을 공략하려면 반드시 인도에서 생산을 하고, 더 나아가 생산 시에는 부품 조립만 하지 말고 협력 업체를 비롯한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끌어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도 정부의 수입 관세 부과 정책은 미중 무역 갈등 시기에 수많은 IT 기업들로 하여 인도로의 투자를 계획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애플도 같은 흐름을 따라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흐름에 변수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올해 2월부터 PCB, 카메라 모듈 등을 넘어 OLED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된 것이죠. 우선 OLED의 경우 IT 기기의 부품 원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코스트 관점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부품 중 하나가 되겠고, OLED 관세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현재 애플이 디스플레이를 공급받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여기에 조금 더 확장해 BOE까지 인도에서 OLED 패널을 생산한다 쳐도 자사 제품인 갤럭시에 OLED를 넣어야 하는 삼성, 이제서야 막 애플향 OLED 패널의 소유를 확보하고 있는 LG, 앞으로 애플이 과연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과 같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떠오르죠. 물론 해당 정책은 올해 2월에서 4월로 한번 연기된 후 내년으로 재차 시행이 연기되긴 하였지만, 앞으로 모든 모델의 OLED 채택을 고려하고 있는 애플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인도가 아닌 베트남으로의 애플의 생산시설 이전 가능성을 전하는 오늘의 소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폭스콘은 이미 애플이 요청할 경우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페가트론 역시 동남아 지역으로의 이전 계획에 대한 소문이 계속해 들려오고 있는 지금, 다음 이름들이 향할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베트남이 거론되고 있죠.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낮은 인건비로 운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애플의 주요 부품들의 공급사인 LG와 삼성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애플에게 있어서 중국, 인도에 이은 세 번째 생산 거점을 마련하기에 알맞은 로케이션이 되겠는데요.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이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만 간단히 정리해보아도 삼성과 LG의 아이폰향 OLED 패널 중 일부가 이미 베트남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로 인해 애플 입장에서는 이 북미 지역에서의 아이폰 매출 타격이 고민되는 시간이 찾아왔고, 중국 의존도 탈피를 위한 인도로의 이전 전략은 다시 한번 인도 정부의 과도한 관세 정책 앞에 애플은 제3의 선택지를 꺼내들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탈중국을 고민하는 애플이 올 초만 해도 가장 유력해 보이던 인도가 아닌 베트남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HP와 델, 닌텐도, 구글 등 수많은 기업들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생산시설의 일부를 중국 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렇게 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 정부에서는 뒤늦게나마 이 기업들의 이탈에 따른 당 차원의 해결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 사태를 겪은 IT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들의 경우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그들의 장기 전략의 최상위 아젠다로 이미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중국이 감내해야 할 피해는 결코 적지 않은 부분이 되겠죠. 반대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미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아마도 탈중국을 고민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가장 좋은 상황은 아무 문제 없이 그동안 하나씩 구축해왔던 이 생산 기반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겠죠. 애플, 구글을 비롯한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를 넘어 장기적인 또 하나의 골치 아픈 과제를 얻게 된 셈입니다. 중국과 미국 양 진영에서는 서로 간의 실리와 명분을 찾기 위한 외교전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맺더라도 그 어느 쪽도 이 싸움의 승자가 될 수는 없다는 점, 가장 좋은 외교는 싸우지 않는 것이고 그 뒤에 놓인 실리란 것은 그야말로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이 천금 같은 기회의 시기에 더 과감한 정책 기조를 취한 인도 정부의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요. 과연 향후 최근의 인도 정부의 과감한 정책들이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매우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